반갑습니다. 송지준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제 6월 3일 날 결정이 되게 됩니다. 정말 진짜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.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벌써 이제 뭐 있는지 꽤 시간이 됐고요. 그리고 또 조금만 눈 깜빡깜빡 몇 번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재명한테 맡길 것이냐 안 맡길 것이냐 이거를 또 결정하는 지경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. 무슨 일이 있어라도 우리는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되겠죠.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해서 누구로 결정이 되든지 간에 그게 김문수건 한동훈이건 뭐 아니면 뭐 안철수건 나경원이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결정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절대로 분열해서는 안 되고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. 이게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전부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?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지금 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, 뭐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됐거나 김문수, 홍준표, 한동훈 요 지금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거의 다 또이또이한 상태입니다.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뭐 다 동률이거든요. 1% 정도밖에 뭐 차이가 안 나는 그 정도다 보니까 다 이렇게 또이또이하게 바꿔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좀 피 튀기는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토론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도 참 많으신 분이에요. 화끈한 그런 화통한 성격도 있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과 토론을 하서라도 굉장히 잘 맞설 수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캠프에서 들리는 얘기 그리고 이번에 토론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은 글쎄요. 홍준표 후보로서는 사실상 이재명을 상대하기는커녕 완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일단 이번에 토론의 핵심적인 장면 몇 가지를 좀 보고 오시죠.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. 말씀해 주십시오.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.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? 네.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.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. 됐습니다. 예, 예. 저는 정말 저 장면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. 글자 그대로 경악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.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말을 꺼낼 때 그런 얘기를 하죠. 정치의 대선배로서 하는 얘기다. 저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. 정말 정치의 대선배 맞지 않겠습니까? 당대표를 뭐 두 번인가 뭐 세 번 했었고요. 정치의 대선배로서 과연 어떤 얘기를 정치 신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뭐 신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한동훈 대표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? 어떤 고견을 전해주실까 기대를 했는데 나오는 얘기가 지금 뭡니까? 키높이를 왜 도대체 깔창 같은 거를 왜 끼고 다니냐? 이런 질문을 하고 계세요.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무슨 뭐 극우 커뮤니티 같은 애들 뭐 저기 뭡니까 뭐 DC 인사이드에 뭐 희한한 뭐 그런 갤러리 있잖아요. 비데이 갤러리가 됐거나 해외 뭐 정치 갤러리인가 뭐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갤러리인가 약간 좀 정신 나사 빠져 있는 좀 정신병자 같은 애들이 모여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. 그런 데서 지들끼리 이제 막 히덕거리면서 야 이것 봐봐라 한동훈 대표가 막 키높이를 씻었다라는 등 뭐가 됐다라는 그 뭡니까 뭐 뽕을 뭐 어떻게 넣었다라는 등 참 진짜 입에 담기도 제가 부끄러운 그런 얘기들을 지들끼리 무슨 뭐 조리돌려 하면서 그렇게 놀고 지내는 것인데 그거는 걔네들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. 변변찮은 뭐 직업도 없을 것이고 제대로 된 인생도 살지 못할 것이고 뭐 이상한 뭐 짓거리나 하면서 살 테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서라도 뭔가 정신적인 자위라도 하게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홍준표 시장은 그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? 그것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 홍준표 시장 아닌가요? 아까 전에 저 질문을 꺼내는 그 방식도 참으로 저는 유치했다라고 봅니다. 최대한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 그 플랫폼 청년의 꿈인가요? 그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에서 나왔던 얘기야. 꼭 좀 물어봐 줘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야. 이런 식으로 뭔가 빠져나갈 구멍 같은 거를 궁리한 것도 정말 저는
처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도대체 홍준표 캠프에서는 보좌진들이 없나요? 그 뭐 MBC 출신인 그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언론 전문가들이 저기 들어가 있지 않나요? 그분들이 홍준표 시장이 "야, 내가 이제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 나가 가지고 한동훈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야."라고 했을 때 무슨 뭐 굽이 들어가 있거나 깔창에 들어가 있거나 무슨 뭐 뽕이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한다면 미쳤습니까 후보님? 제정신입니까?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경선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? 국민의힘 갤러리 무슨 뭐 이런 정신병자 같은 애들 뭐 10명도 제대로 안 될 법한 그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거를 물으실 수 있습니까? 정신 좀 차리시오라고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안 말렸을 겁니다. 오히려 박수치고 빨아줬을 거예요. 그게 지금 홍준표 캠프의 수준이다라는 생각밖에 제가 들지 않거든요. 어떻게 저거를 갖다가 커트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저거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? 다음 거 들어보시면 더 가관이에요.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,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. 유치하시네요.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인가요?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가발을 썼나 안 썼냐 뭐 이런 이야기, 뭐 뽕을 뭐 넣느냐 안 넣느냐. 정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뭐 극우 뭐 할아버지라고 해야 됩니까? 그런 할아버지들이 맨날 무슨 이상한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이상한 거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얘기. 그분들 보니까 무슨 뭐 시위 같은 거 할 때 뭐 한동훈 대표 뭐 가발이라는 듯 뭐 뽕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시위를 하던데 그런 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? 어쩌다가 저분이 저렇게 됐을까? 참 진짜 안타까운 분이다. 쾌차를 빈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분들이 지금 소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라는 분이 경선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코미디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은 실망의 연속이었어요.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.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. 그러려고 나왔고요.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우리 공사하는 목적이 누가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를 갖다가 중범죄자 나라 안 만들게 할 것이냐.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선거인데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.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.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후보가 되실 제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죠. 여소야대 상황에서도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서 총선을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대표를 63%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. 네. 예. 저는 저런 식의 논리가 지금 도대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.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역할을 합니까?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갖다가 뭐 어떻게 조작을 하고 검찰을 갖다가 수사 지휘권 같은 거를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이재명을 구속을 시키나요? 그런 논리에 따르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도 구속을 못 시켰고 이재명도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?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을 구속을 못 시켰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 아닌가요? 왜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겁니까? 총선에 참패했던 게 무슨 뭐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된다? 글쎄요.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? 런종섭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황상무 수석의 그 식칼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된 그런 식의 논란 뭐 수만 가지 그런 논란들 특히나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총선에서 대패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 아닙니까? 그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가운데 63% 그리고 또 당원들 가운데도 63%가 총선 이후에 바로 그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당대표로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?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누구를 도대체 위해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? 이번에 또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? 이번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? 이재명이를 어떻게 잡을 생각?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저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제가 들리는 바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뭐 하더라고요. 형 보수지.
흉보수지가 아니라 형보수지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? 무슨 뭐 왜 도대체 무료로 그런 식으로 뭐 연애를 했냐?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잡겠다라는 상상에 빠져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홍준표 시장이 지금 경선 토론에서 보였던 저 모습대로 과연 경선 통과할 수 있을까요? 저 모습 가지고 이재명 상대할 수 있을까요? 형 보수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을 지금 뭐 상대하겠다 이길 수는 있겠습니까? 발끝도 제가 못 갈 것 같은데요. 압도적인 다수의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? 한마디로 처참하다라는 겁니다. 처참한 토론 수준이다.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겁니다.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도대체 홍 시장님은 뭐 하시는 건가요? 알아서 그냥 자멸하겠다라는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까? 정말 이번에 경선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홍준표 후보 끝났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